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 시스템이 견실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손실 흡수 능력 확충 이외에도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가 건전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검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한편 은행이 정기검사에서 실시하는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이제 저희가 그 검사를 했던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관련한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현황과 영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포해드린 저희 그 기자 설명회 자료 중심으로 좀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검사 강화입니다. 은행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체로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여 업계 자율모범 관행도 부족한 상황이고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검사 기능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은행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감독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이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 여러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지배구조 원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해당이 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언급한 거는 감독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의 역할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전한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지침,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 당국이 은행 지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이제 감독 당국의 주된 역할로 제시를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감독 당국들도 이런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이사회와의 면담, 상시 감시, 현장 검사 등 다양한 감독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감독원은 은행 지배구조를 금년과 내년 은행 부분 중점 감독 검사 테마로 선정하여 감독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다양한 상시 감시 활동 그리고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 평가하고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며 모범 사례와 국제 기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그 감독 당국과 이사회의 소통 정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 소통을 정례화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비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에 면담을 했었지만 다소 체계성은 좀 부족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는 이제 고위급 간담회와 상시 면담 두 개로 구분해서 고위급 간담회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요. 상시 면담은 이제
금년도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여타 은행은 이번 달이죠. 4월부터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면담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우리 그 금감원의 감독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그리고 전체 해당 은행의 지배구조상의 취약점이나 개별 이슈 등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면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상시 감시 및 현장 검사 활동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개선 유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시 감시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 자료, 뭐 예를 들면 이사회 구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문서랄지, 경영 승계 절차에 관한 문서랄지, 여러 가지 이사록 등등의 이제 다양한 문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수시 또는 정구적으로 징구 점검하여 취약 요인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 검사입니다. 현장 검사를 나가게 되면 정기 검사에서 경영 실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수시 테마 검사를 통해서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진단 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 유도인데요. 이런 상시 감시, 면담, 현장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모범 사례가 있다면 그런 모범 사례 그리고 해외 기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마련하고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선 이사회 구성 운영, 특히 최고 경영진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나아가서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기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2, 3은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경영 실태 평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 실태 평가는 은행의 재무 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 수단입니다. 6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 관리,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그래서 카멜 R이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성이 확대된 이러한 은행의 지배 구조,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경영 관리 부분이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근데 이제 15% 내의 하위 항목으로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가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 비중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안입니다. 경영 관리 평가 시 은행 지배 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해서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구성 운영, 사회이사 선임 절차, 경영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이제 경영관리 하위 평가 항목인 내부 통제 평가를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해서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작동하기 위한 이사의 역할, 내부 통제 통할 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관련 평가 항목도 주요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해서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 노력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을 해서 내년 시행 목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안은 이제 표로 정리된 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상 외환 송금 검사 결과 처리 계획입니다. 검사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총 122.6억 달러, 84개 업체에서 이상 외환 송금 거래가 발생을 했고 특히 금융회사의 외국환 거래법 등 관련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 그리고 검찰과 관련 검사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여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을 포함한 외환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 불기소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이제 대구지검에서 이제 총 8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NH 선물 직원 1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요. 서울중앙지검과 이제 관세청에서는 송금 업체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 11명, 11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주죠. 이제 3월 말경 금융회사의 검사 결과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포함해서 그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 특근법,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에서 이제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수준으로 저희가 엄단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제도 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 외환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은행과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화송금 시 은행의 필수 확인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외환사업부, 유관부서의 삼선 방어, 내부 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제 그 다소 형식적인 확인하는 것에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이상 외환 거래가 이제 잘 적발되고 이제 억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표준화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선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 시에는 영업점에서 사전 확인하고 거래 후에는 외환 사업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부나 준법 감시부, 검사부에서 사후 점검하는 그런 삼선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그 대출 수신금리의 그 하는 기준금리 대비 민감도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중에 국내 하는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은행 여수신금리 상승폭은 미국의 주요 은행과 과거의 우리 국내 금리 상승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폭을 이제 그 베타라고 합니다. 론 디파짓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면은 대출 금리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제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이 더 이제 커졌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예금 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자금 시장 경쟁으로 시장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수신 유치 경쟁이 발생된 상황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이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기존 취약자주 중심의 지원 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개 은행 기준으로 해서 연간 차주 170만 명, 약 3,300원 수준의 이자 감면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금리 인하 효과만 산정을 한 것이고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은행권의 이런 노력 등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아래 이제 숫자에서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5.67부터 해서 지금 지난달 4주째 잠정으로 5.1 정도, 5.1%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잔액 기준 금리 상승세도 이제 크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잔액 기준은 과거에 받았던 그런 금리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효과가 조금 더 그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잔액 기준 금리의 경우는 여전히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 높아지는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가 되었고 아마 조만간에 아마 정점을 이루고 그 잔액 기준의 금리 경우에도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규 기준 대출 금리 하락 효과가 잔액 기준에 반영되는 일정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잔액 기준 금리도 시장 금리 상승세가 돌아서지 않는 한,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2분기 중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리 상승기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잔액 기준 금리는 통상 이제 신규 기준 정점 수준까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러한 상생 금속 노력으로 조기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보시면 이제 과거 4개 기간 동안에 이제 신규 기준 금리와 이제 잔액 기준 금리가 그 최고 고점 수준이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참고는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론 베타, 디파짓 베타의 분석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침은 이제 앞에서 잠깐 인용했었습니다만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의 이제 은행 지배구조 원칙 중 감독 당국의 역할, 감독 당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 대부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이렇게 번역해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저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